오늘도 박여름 작가님을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에세이 마저 읽겠습니다. 아마 22페이지 남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파트일 거예요. 제가 이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 덕분에 또 책 읽는 취미가 생겼다고 말해준 분이 계셔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단 한 분이라도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정말 너무 특별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 시간. 그리고 읽기 전에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너무 공감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넘겼으니까 다시금 읽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읽었지만 한 98% 정도? 2%는 남겨놨답니다. 제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수업 중 앞문이 열리며 배달 기사님과 친구의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곤 했다. 간식 시간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아니? 읽었던 거다. 이거 왜 세이브가 여기 돼 있지? 책 읽을 때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좋은 사람. 누가 미워질 것 같던 밤마다 학교 언덕에 올라 별을 봤던 기억이 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기숙사 앞 그네를 설렁이며 노래를 듣다 보면 어지간한 것들은 용서가 되곤 했다. 그러고 나면 꽤 후련해서 내 마음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며 착각했다. 잘 용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손목을 꽉 쥔다고, 그러면 못된 마음이 조금은 참아진다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자잘한 일은 이해할 줄 아는 게 어른이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왜 나는 좋은 어른을 아파도 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던 거지? 20대 초중반의 목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살 때 잘 몰라서 하던 실수를 어떻게든 다 고치고 싶어서 평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희생했다. 결국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꿈에도 가까워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아팠다. 아이고, 삥났다.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일은 있었다. 그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삼켜내고 나니 조금은 아픈 것 같았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나를 지키지 못한 순간은 없었으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무 울지는 않았나.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나의 고통을 방관한 적도 있지 않았나. 나는 사실 나에게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 물론 어떤 미움과 탈은 더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된다는 장점은 있다. 아픈 게 억울해서라도 잘 해내고 싶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더니 더는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힘을 즐기고 싶지 않다. 성장을 위한 아픔은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실수가 일으킨 상처라면 용서하겠지만 악을 품고 던진 말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홧김에 라는 말도
더 이상 내 마음을 무르게 하지 못한다. 그냥 그런 말인 거고, 그런 마음을 한 번 이상은 품었던 거고, 슬픈 내 눈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던 거고, 제때 해도 아팠을 사과를 그마저 한참 지나서 하거나 평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도 아프지 하게 않는 사람이다. 나 편해지자고 남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 남을 위해서 나를 울려서도 안 된다. 몇 번의 성장통을 겪으며 적절히 마음을 배분하는 것. 그러다 아주 가끔은 나를 더 챙겨도 괜찮은 것.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에세이? 에세이 좋아하시나요? 사투리 얼마나 좋냐고? 책 읽을 땐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 당신이 아니라면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거라던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시간. 그럴 이유.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설레는 마음에 뛰어들기부터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슬슬 겁이라는 게 나기 시작했다. 너답지 않다는 말, 화끈거리게 결정하라는 말을 들어도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무언가를 택하거나 결심하는 일을 곧잘 했었는데 어떤 일 앞에서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게 된다는 건 어쩌면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하지 않는 게 나았겠다 하고 후회할 만한 결정이라는 걸 내 직감이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또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가 내가 많이 울까봐 마음 한구석 나쁜 기억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면 좋을 이유보다 해서 외롭고 슬퍼질 이유가 많이 떠오른다면 가끔은 기다려보자. 그 일 좋지만 아직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인생. 어떤 결과에도 늘 웃고 있으니 선택의 기준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겠는 게 난 정말 순간 드는 내 느낌을 믿는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끌리는 대로 결정해 나가기 바빴던 것이다. 그래도 조언해야 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 해야 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하기엔 난 너무나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다. 나는 낭만을 쫓으며 남의 꿈은 그리 의미있게 생각해주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안 좋은 점이 있다.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뜬구름 잡는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내 선택 기준만 말하자면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이다. 그 일을 선택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내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해야 욕심이 생기니까 믿는 만큼 운도 따른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무리 고민되는 일이라도 남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규칙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주 답답할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는 하나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내 결정에 영향이 될 만큼의 조언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이 말이 붙는다. 미리 말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틀렸다고 하지는 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오롯이 내가 결정하고 고민해 나가고 싶다. 다만 그 일에는 긴 시간을 잡아먹는 것에 비해 진전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만 가져온다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만둘 마음은 가지고 나서는 것도 잘하는 편이다. 가로 열고 사랑 앞에선 예외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조금 단단해졌을 때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나 잘 안 되었을 때 그러지 말걸 하는 일이 적게끔.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한 번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나게 될 현실 또한 한 번뿐인데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수능에 욕심을 포기해가며 사는 건 나같이 꿈이 많은 사람에겐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 느낌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 심장이 뛴다면 사랑일 테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 후 내가 돌아본 지금은 너무 젊고 창창한 나일 테니까.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건 이르고 늦음이 없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뛰어들면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이다. 그리고 난 그런 감을 따르는 내가 좋다. 아우, 멋있다. 너무 좋네. 감을 믿는데, 느낌을 믿으신대. 느낌. 멋있다.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목소리 때문에 귀가 녹는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무시나요? 지나가요.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번 일은 정말 이겨낼 자신이 없다며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계기로 괜찮아졌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 그렇다면 난 이번 일 역시 훗날 기억도 못할 정도로 쉽게 잘 이겨낼 수 있단 말이겠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아, 왜 이렇게 뻣뻣하지 목이? 이번에 다 읽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사랑. 비 많이 오는 날 나를 데리러 왔는지 저 멀리 보이는 엄마의 우산이 사랑. 어릴 때 나 아프면 엄마, 아빠, 언니 밤을 새워 교대로 이마를 적시던 물수건이 사랑. 우리 할머니 엄마 몰래 간식 사준다며 꼬깃꼬깃 숨긴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랑.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 혼자 누워있으면 다가와 픽하고 엎드리는 내 동생 남봉이가 사랑. 가족과의 기억에 따뜻해질 때마다 서둘러 결혼하고 싶어진다. 내가 보고 들으며 자란 가족이란 의미가 좋았나 보다. 커보니 이것만큼 커다란 복이 없다. 굳은 살.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오른손 중지엔 늘 굳은 살이 있다. 손이 부드러운 애들은 부럽다가도 펜을 못 잡는다 생각하니 싫다. 내 오른손 중지, 기타를 연주하는 이의 손끝, 인생의 전부가 축구였다는 선수의 발, 밭일을 하는 할머니의 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이 멋져 보이기 시작했다. 이유 있는 굳은 살, 열심이었다는 증거. 게으름. 방 청소하는데 하루가 걸렸지만 어젠 몸이 피곤해서 옷을 아무 때나 벗었다. 내일 치워야지, 내일 치워야지. 그렇게 며칠을 미루니
또 몇 시간은 걸리게 어질러져 있었다. 발을 다쳐 걷기 힘들었지만 왠지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넘겼다.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아무리 조심해도 매일 걸으니 발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크게 금 가버리는 것들, 그때가 와야 후회하는 것들. 후회되는 행동을 했다면 1. 외면하는 대신 어떤 선택이 문제였는지 생각한다. 2.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된다. 3. 혹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면 바로 사과한다. 좀 더덥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랑과 이별, 상처, 꿈 같이 내가 열정을 품길 원하는 것에는 늘 마지막까지 걸음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먼 발치에서 보니 슬프다. 그때 나는 오랜 시간을 불편함이나 슬픔 같은 감정에 죽어갔을 테니까. 지금 손에 쥐느라 피가 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알면서도 놓는 게 참 힘들다. 어쩌면 내 작은 손이 뾰족한 것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진초각이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자꾸만 하루만 더 하게 된다. 3년 후에 나와 만나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애를 붙잡고 질문해야지. 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버텨야 할지, 버텨도 소용이 없을지, 이 길이 맞을지,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는지.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알려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싶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 때문에 내가 많이 울고 있는 거라면 내가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그 일 네 일이 아니야. 그 사람 내 것이 아니야. 하며 안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밤 내 꿈에 나타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별일이던 것도 지나고 보면 별일이 아니었고 없으면 죽을 것 같던 것들도 떠나보내고 나니 후련했다. 지금 조금 힘든 일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다들 알지? 그래도 놓는 게 어려운 거지. 음, 음, 맞아. 경험 소비 기한. 교복 입을 나이에 인사도 잘하고 결석도 한 번 없었지만 선생님께 많이 혼났다. 수업 시간에 떠들다 복도에서 벌도 받아봤고 야자를 째고 친구들과 놀다 꾸중을 듣기도 했다. 대학 다닐 동안 CC를 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난 그걸 6번이나 했다. 그중엔 과 CC도 2번이나 있었다. 한 사람이 떠나갈 때 이틀 밤을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별 후 일주일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적도 있다. 원고 작업이 잘 안 된다며 4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킨 것도 기억나고 PC방에 처음 갔다가 게임에 욕심이 나서 이틀 동안 죽치고 있었던 적도 있다. 얘네의 공통점은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것이다. 술, 담배 말고 그냥 이렇게 떠들고 야자를 째다가 선생님께 혼난 일, 대학 때만 할 수 있었던 CC를 원 없이 해본 일, 뜨겁게 사랑하던 누군가를
동네방네 자랑한 일, 평생 관심 없던 게임도 아주 잠깐 미쳐보는 일. 또 그랬다. 어릴 때 내 방엔 기억 모양의 책상이 있었다. 비좁은 것을 좋아하는 나는 책상 밑에 이불을 깔고 눕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거긴 다리를 쭉 뻗어도 늘 약간의 공간이 남았다. 나는 그 여백이 불편했다. 5cm만 더 자라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키가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책상 및 공간에 대한 흥미는 예전 같지 않아졌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기까지 나는 그 밑을 찾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 자라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원 없이 가서 낮잠 잘걸. 그렇게 좋아하던 공간이었는데. 하기 전에 늘 고민하는 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 싶어 냅다 뛰어든다. 지금만 가능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해보고 싶다. 나중엔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로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키가 너무 자라버려서 책상 밑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게 뭐라고 나는 울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마주하는 어려움은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어서 한 경험들, 하지만 잘 되지 않은 일들 뿐. 그쯤으로 생각하고 싶다. 나도 있을까? 20대를 친구 없이 어영부영 넘기기엔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은 마냥 피하고만 있었던 거지.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힘든 나는 차근차근 인간관계를 쌓는 건 어려울 테니까 그냥 더 편하게 맥주 한 캔. 아빠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늘 간단한 안주에 술을 마셨다. 엄마는 아빠가 술을 좋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기에 술 마시는 아빠의 모습엔 나에게도 자동적으로 싫은 점이 됐다.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하루의 끝은 늘 술을 마신다. 누군가와 같이 마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잠들기 전에 한 잔 정도 하는 게 좋다며 혼자 마신다. 집에 가는 길 소주 한 병이나 맥주 몇 캔을 사가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한 달쯤 됐나? 요즘 나는 잠들기 전 맥주를 한 캔씩 마신다. 잠이 잘 안 와서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못 먹는 나는 맥주 한 캔에도 까무룩 잠이 들어버린다. 목에 꽉 차는 탄산이 내려가면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오늘의 나는 겨우 맥주 한 캔으로도 그걸 잘 이겨낸 사람이 된 것만 같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루의 끝에 한 잔씩을 했는지. 이 기분 나쁘지 않다. 오늘의 힘듦을 잘 마무리한다. 그러니 내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좋은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좋을 때다. 바로 뒤에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오신 할머니가 또 그 옆에 앉으시더니 자네도 좋을 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할머니도요. 세 사람 모두가 기분 좋게 웃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구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도전해야 가장 높이 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고백해야 행복할지도 모르고 지금 활짝 웃는 게 가장 예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질 마시길. 누군가는 가슴 시리게 아쉬울 우리의 오늘 이름을 잊지 마시길. 아, 이거 오면 애들 읽어줘야겠다. 어우, 밀리의 서재 어려워.
어떻게 저장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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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모두 좋은 날. 혼자 울지 마. 가족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간 날이 있다. 길게 뻗은 널찍한 다리에서 반려견인 복남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아니 복남이가 반려견이었어? 아까 뭐 본가에 가면은 픽하고 나한테 달려온다 그래가지고 남동생인 줄 알았는데, 수컷인가 보다. 아, 복남이가 강아지였구나. 가운데쯤 누가 혼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걱정이 됐다. 슬프지 않다면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만큼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괜히 주변을 맴돌다 티가 날까 멀어지길 반복했다. 편의점 가자, 따뜻한 거 사오자 라고 하자 가족들은 분주히 차에 탄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마트에 가 초코와 핫팩을 전해줄 준비를 끝낸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빠와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엄마 언니는 뒤에 있고 우리 둘은 그 친구에게 다가갔다. 먼저 앉은 내가 핫초코와 핫팩을 내민다. 춥겠다. 왜 혼자 있어요? 그러자 슬픈 눈으로 나를 보는 아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말과 함께 이런저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옆에 있다. 훌쩍훌쩍 소리만 들렸다. 3분 정도 기다리다 늦게 온 아빠는 나보다 다정하게 그 친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다. 추운데 이제 집에 바래다 줄게. 옆에 있는 저 언니도 옛날엔 아주 힘들었어. 아저씨도 잘은 모르지만 언니가 마음이 아주 아팠어. 그래서 힘든 게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도 도움이 될 거야. 아파 봐서 언니가 또 글을 써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거든. 그 말에 나도 잠깐 울컥. 시간이 지나 아이는 일어났고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고 했다.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고 싶다고 했지만 너무도 혼자 가길 원해서 보냈고 그 후에 몇 개월은 가끔 잘 지내길 바라며 내 일상에 충실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메시지 요청에 이런 글자들이 들락거렸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에 혼자 다리 벤치에 앉아 있는데 먼저 저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핫팩과 핫초코를 주신 게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서 연락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엄청 힘들던 시기였는데 덕분에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힘든 거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기억으로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자 다들 기뻐하셨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가족 다 왔다. 그날 마침 산책하러 간 곳이 거기였다. 남의 아픔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때라 다행이었다. 잊지 않고 연락을 해줘서 고마웠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 감사했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든다. 힘들었을 때 나도 우연히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면 조금은 삶이 달라졌을까?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차이는 절실함이 만든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그 단계를 깨어넘고 다음으론 실현에 준비된 사람들이 그 다리를 넘고 다음으론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넘는다고. 나는 당신에게 그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당신을 우연히 마주치고 싶다. 눈이 마주쳤을 때 슬퍼 보이면 안아주고 싶다.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영화 속 조력자처럼 짜잔하고 나타나 살 이유를 다시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매주 이 시간에 이곳을 걸으러 나오는데 혹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마주쳐요. 저 앞에 연유 라떼가 맛있는 카페를 내가 잘 알거든요. 같이 먹어요. 그렇게 자잘한 핑계로 그 사람의 일주일에 기다림과 기대를 섞어주고 싶다. 곧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다리가 될 벽이라 이렇게 두드리는 내 몸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면 어떨까?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 시간은 물론 아프겠지만 말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구든 혼자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살면서 한 번쯤은 울다가 나를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거 방제로 할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당신을 우연히 마주치고 싶다. 어우, 오글거림을 못 참으면 졸업해야겠다.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박여름 작가님의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가볍게 자주 읽을 수 있어서 에세이라서 많이 읽었던 책인데 오늘 마무리되네요. 이 책을 정말 좋아한다고 책까지 사셨던 당신, 다시 보기를 꼭 보고 일상에 조금이라도 제 생각도 하고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